형,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후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한가? 형도 아시잖아요. 이 돈 누군가 빼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 건가? 후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형,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후배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복지재단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후배가 말했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20년 넘게 화재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많은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는 서먹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늘 집보다 화재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소방관 복지재단을 운영하셨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었고 저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일을 도왔습니다. 소방관으로서도 그리고 재단 운영자로서도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후배가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성실한 소방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몹시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 복지재단 회계 보고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최근 몇 달 동안 정체불명의 계좌로 거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명의자가 후배는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굽니까? 형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10년 전 대형 화재에서 순직한 것으로 처리된 소방관의 계좌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 우리 소방서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대형 화재 진압 도중 실종되었고 결국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시신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가 사망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후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후배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후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지를. 그리고 누군가 그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후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후배가 실종된 이후 저는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혹시라도 그의 집에 무슨 단서가 있을지 몰라 후배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이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조용한 곳으로 가서 통화하곤 했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후배는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의 소지품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기 위해 소방서에 있는 그의 락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근무 일정표, 훈련 기록, 그리고 복지재단의 회계 장부 사본. 가장 위에 놓인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메모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순직한 것으로 알려진 소방관. 그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배는 이 사실을 알고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복지재단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자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재단에서 인출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건 기부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출금된 것입니다. 출금된 계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출금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소방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이미 사망했다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담당자를 다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계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단순히 회계를 관리할 뿐입니다. 해당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처음 봅니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 이 계좌를 이용해 거액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후배의 실종과 이 돈의 흐름이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후배는 분명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조사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남편 휴대전화는 꺼져 있어요.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후배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통화한 번호를 확인한 순간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번호는 다름 아닌 소방서장의 것이었습니다. 후배가 실종되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바로 소방서장이라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후배는 사라지기 전까지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후배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소방서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후배가 사라진 것과 복지재단의 계좌 문제 그리고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소방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장은 여느 때처럼 태연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서장의 얼굴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후배가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 서장님이시더군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말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후배가 실종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서장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답했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복지재단과 관련된 문의를 했길래 간단히 설명해줬죠. 저는 그 대답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후배가 단순한 문의를 했을 뿐이라면 왜 사라졌을까요? 그때 서장의 책상 위에 놓인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후배가 남긴 회계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왜 이 문서가 여기에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장은 그 문서가 제 시선에 들어온 걸 눈치챘는지 재빨리 파일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장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장 그를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장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지재단의 계좌 내역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후배가 남긴 메모에 적혀있던 10년 전 사망한 소방관의 이름. 그는 과연 정말 죽은 것이 맞을까요? 저는 재단의 회계 담당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근 출금된 금액이 많더군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가 10년 전에 사망한 분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계 담당자는 눈을 피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할 뿐이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처리였다고 보기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화재 사고에서 순직한 것으로 알려진 그 소방관의 가족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사망했다면 가족들은 그의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가족을 어렵게 찾아가자 한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삶에 지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며 문을 살짝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를 던지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좌가?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 순직한 것으로 알려진 소방관의 계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첫째, 그는 사실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 둘째, 누군가 그의 신분을 이용해 계좌를 조작하고 있다는 가능성. 어느 쪽이든 후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생각보다 더 큰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소방관의 계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나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후배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사라졌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를 막으려 했고 지금 제가 조사하는 것도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다시 복지재단으로 향했습니다. 회계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확인할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출금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내부에는 후배와 가깝게 지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평소 후배를 형처럼 따르던 인물이었고 재단 운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후배가 실종되기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갑자기 며칠 전부터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알아낸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주시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복지재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10년 전에 사망한 소방관의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후배가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당신은 몰랐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최근 재단의 회계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것도 봤고요.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서장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재단을 나와 곧바로 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대놓고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은 없었지만 최소한 그의 반응을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장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또 오셨군요. 오늘은 무슨 일입니까? 저는 서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빠져나간 돈이 10년 전 사망한 소방관의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후배가 사라지기 직전 서장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서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군요. 후배는 단순한 실종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음모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것은 후배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계좌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장은 서류를 한참 바라보더니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은 없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연한 태도 뒤에는 분명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장의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서장은 그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배가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장소를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저는 후배가 남긴 단서를 토대로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통해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폐건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후배가 마지막으로 남긴 위치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후배는 실종되기 직전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폐건물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발견한 상태였을까요? 차를 몰고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후배가 흔적을 남긴 이상 그는 분명 위험한 진실에 접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소방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폐건물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곳에는 노숙자나 떠돌이들이 있을 법도 한데 이상할 정도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이미 낡아 무너질 듯했고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천히 건물 내부를 둘러보던 중 한쪽 구석에 불에 타버린 차량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차가 후배의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외관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내부는 거의 잿더미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누군가 후배가 이곳에 왔다는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차량 주변을 살피던 중 바닥에 반쯤 타버린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니 거기에는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그리고 10년 전의 날짜. 후배가 말했던 10년 전 사망한 소방관의 계좌와 관련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에 탄 종이를 보니 후배가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 한쪽에서 번쩍이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불길을 피한 듯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남긴 블랙박스라면 이 안에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모리를 챙긴 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에는 여러 개의 영상이 있었지만 그중 날짜가 가장 최근인 파일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후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이 계좌의 비밀을 파헤쳐 주세요.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일에 손을 댄 순간 절대 안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이 돋았던 것은 화면이 끊기기 직전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후배에게 다가가며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고 다음 순간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배는 분명 이 계좌에 대해 조사하다가 누군가에게 들켜 습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그의 실종으로 이어진 것이겠지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후배가 남긴 단서 그리고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계좌를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사망한 줄 알았던 소방관 그리고 그 계좌를 아직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사망했다고 믿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가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실종된 소방관의 계좌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함부로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계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후배가 찾으려 했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를 습격한 사람의 실루엣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던 중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 체격, 움직임,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후배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이던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조용한 장소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폐창고 근처에 있었습니까? 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 속 사람이 당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왜 실종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발적으로 이 일에 가담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한 것일까요? 저는 그를 더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남겨두고 소방서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백미러로 보니 같은 차량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회전, 한 번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등 일부러 경로를 바꿔봤지만 그 차량은 여전히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도심의 밝은 거리로 나가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그제야 뒤따르던 차량은 서서히 속도를 늦추더니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후배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후배의 아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 중에 혹시 다른 단서는 없습니까? 그녀는 망설이더니 작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주었습니다. 사실 이걸 봐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라진 후 이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숫자와 함께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의심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다. 후배는 실종되기 전 분명히 무언가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저 역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험한 영역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 사건을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후배가 밝혀내려 했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인가?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는 계좌번호처럼 보였고 이름들은 특정한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후배는 실종되기 직전 이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밝혀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중 한 개의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지재단과 연결된 계좌번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지인을 통해 계좌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 내부에서는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제가 담당하던 업무에서 이유 없이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배가 실종된 창고 인근에서 저를 목격했다는 익명의 제보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방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동료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더 깊이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후배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다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실종된 날 밤 그의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위치를 기록한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공장 지대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사용된 지 오래된 듯 낡아 있었고 주변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후배가 남긴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USB를 챙겨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창고 내부에는 후배의 흔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고 저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지만 곧바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무거운 그림자와 함께 다시 바닥으로 눌렸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 인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감춰진 거대한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인물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당신도 후배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비밀을 조금씩 파헤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USB를 단단히 쥐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USB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후배가 정리해둔 문서와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후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사라졌겠지. 하지만 제발 이걸 무시하지 말아줘.
파일 속에서 후배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에 자금이 특정 계좌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그 계좌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야. 그 말이 끝나자 녹음 파일은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실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후배가 끝까지 추적하려 했던 진실을 제가 대신 밝혀야 했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후배가 남긴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계좌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단순한 개인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복지재단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또 다른 계좌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금이 특정 고위 공무원과 연결된 기업 계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복지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금 흐름을 조작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할수록 이 조직이 상당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지재단을 이용해 불법적인 돈을 정당한 기부금으로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실종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배는 복지재단의 회계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깊이 들어갔고 결국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후배가 남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파고들면 당신도 후배처럼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 일에 끼어든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후배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당신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그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USB에 담긴 자료를 추가로 복사해 다른 곳에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분명히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묻어둔다면 후배가 목숨을 걸고 밝혀내려 했던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후배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를 따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한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배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그리고 그가 남긴 영상 속에 등장했던 장소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후배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USB에 저장된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상한 장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 사용되지 않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용도로도 등록되지 않은 곳이었고 지도를 검색해봐도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마지막으로 이동한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후배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분명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멀찍이 세우고 공장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외관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최근에 출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조용히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한쪽에 작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게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후배였습니다.
저는 즉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방 안에서 의자에 묶인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군 후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후배는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결국 왔군요. 저는 후배의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얼른 나갑시다. 하지만 후배는 저를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 사건의 증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노트북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된 계좌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과 특정 기업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배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즉시 USB에 복사하고 서류 일부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건물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후배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빨리 움직입시다. 후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저는 그를 부축한 채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깥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몇 대 서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그들의 눈빛에서 망설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걸려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선 이들은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말투에서 분명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삶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을 빼면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덮어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이상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후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숨기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표정을 굳히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 가족은 안전할까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일을 계속 파헤친다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난다면 후배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찾으려 했던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군요.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를 외부에 전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사히 돌아가지 못하면 당신들의 이름과 이 계좌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가도록 할 것인지. 그들은 짧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남자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길을 비켰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후배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오르자 후배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경찰과 언론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며칠 후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 체포되었고 복지재단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후배는 다시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쳤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우리는 다시 출동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는 또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념이니까요.